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이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또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보시다시피 이제 손흥민 선수의 뉴스예요. 네. 그 방지에도 적어놨지만 손흥민이 새로운 또 보금자리를 하나 더 늘렸죠. 네. 옮긴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보금자리를 하나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에이전시를 찾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뉴스가 많지 않고 이 손흥민 선수의 뉴스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초반에 게임을 좀 하다가 이제 뉴스를 시작하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 카카오에서만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좀 채팅을 쳐주시면 저렇게 이모티콘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뭐 나 귀찮아가지고 채팅 싫어 듣기만 할게 해도 그냥 마우스로만 몇 번 클릭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의 그 소속사 손N 풋볼 리미티드가 손흥민이 CA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손N 풋볼 리미티드 이 소속이고요. 손흥민은 이제 글로벌 사업 관련 부분을 업무 대행으로 CAA 이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꿨다 뭐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제 보금자리를 조금 늘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이 글로벌하게 어떠한 그 뭐 광고나 아니면은 그러한 수익성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의 초상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또 매겨줄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이제 찾고 늘리고 한 겁니다. 그 현지 언론들 역시 손흥민이 새로운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은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 여기에 국내 파트너십 발표에서 빠진 이름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베이스크 사커 에이전시라는 곳인데 이 정리를 하면 손흥민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에이전시가 이제 CAA와 베이스라는 두 곳이 손흥민의 향후 업무 진행을 위해서 새롭게 발빠르게 움직여줄 에이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흥민이 그곳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내 발표에는 CAA 스포츠 부분만 나온 이유가 이 CAA와 이 베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 베이스가 빠진 이유는 이 두 회사가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 파트너십의 CAA와 베이스가 함께할 것이지만 이제 손흥민의 그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는 곳이 두 곳인데 두 곳이 뭐 같은 자회사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자회사가 맞아요 또. 네. 일단 CAA와 베이스는 같지만 다른 두 회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회사는 이제 별개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식 SNS는 자신들이 손흥민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며 거의 동시에 공지를 올렸는데 양사의 엠블럼이 나란히 박힌 보도자료를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그 보도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이제 CAA 스포츠가 있고요. 여기는 또 베이스가 있죠. 네, 이렇게 같은 이제 공동 자료를 쓸 만큼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위에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패밀리, 웰컴 투 더 패밀리라고 이제 써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AA 스포츠는 미국 3대 연예 스포츠 에이전시 중 하나고요. 이 CAA 약자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 이 에이전시의 스포츠 사업 분야에 이제 관련돼 있는 분야가 또 있고 그 분야에 손흥민이 들어간 거죠. 최근 들어 유럽 축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에이전시가 이 또 회사가 또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전문 에이전시들을 매입해서 이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스라는 곳은 CAA 스포츠가 지난해 매입한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축구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이며 2016년 영국 코포트 조사에서 이제 세계 10대 에이전시로 포함될 만큼 이 베이스라는 곳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지만 이 CAA 이 회사에서 스포츠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라는 곳을 먹은 거죠. 네. 이 베이스라는 곳은 클라이언트들이 다 축구 선수들이죠. 축구만 전문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자신들의 클라이언트를 선수 연봉, 그 다음에 이적 협상, 그리고 기본적인 매니저먼트를 주로 현지에서 맡고 있고, 현재 손흥민 이외에는 있는 선수들이 뭐 레알 마드리드의 바란, 그 다음에 토트넘의 알리, 이제 맨시티에 있는 카일 워커, 레스터 시티의 제임스 메디슨 같은 특급 선수들이 여기에 또 계약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CAA 스포츠와 이제 많은 관련이 있는 이 베이스가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관계, 흔히 말하는 그 소속사의 개념이 아니라 선수들의 상업적 권리를 대행해서 이제 더욱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로 현재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베이스는 손흥민의 축구 관련 계약들, 그리고 CAA 스포츠는 그 계약들 관련된 이외의 것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역할을 또 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손흥민의 재계약 관련된 일들은 이 베이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적이 있다던가 이러면 관련된 협상은 베이스가 하고요. 그 이외에 손흥민에 관련된 초상권이나 아니면 손흥민에 관련된 상업적 권리 같은 부분은 CAA 스포츠 소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의 새 에이전트와 무리뉴 그리고 레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CA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CAA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이 축구 선수도 있고 또 축구 관련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로는 뭐 호날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버튼 하메스, 맨유의 또 데야, 토트넘의 델리 알리 같은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무리뉴도 감독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상적인 것은 당연히 무리뉴 감독의 이름인데 이로써 손흥민과 무리뉴 감독은 함께 CAA 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십을 또 나름 토트넘 안에서 연계로 이어가는 그룹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좀 호날두 있다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 것은 CAA가 이제 소속사의 개념이 아닌 상업적 권리만을 대행하면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인데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CAA 클라이언트 리스트와 함께 네, 많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람들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스티퓨트라는 에이전시에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즉 손흥민의 그리고 델리 알리 그리고 무리뉴 감독 모두가 이 토트넘 관련된 이 사람들 모두가 CAA 스포츠와 관련된 상업적 권리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맞지만 축구 관련 업무는 따로 한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공식적인 소속사는 제스티퓨트, 그 다음에 손흥민의 그 소속사는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손앤풋볼 리미티드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소속사는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에이전시에 관련되어 있는 같은 소속사일 뿐이지. 같은 소속사 아니지. 같은 소속일 뿐이지. 손흥민의 경우 재계약이나 이적 업무 진행은 CAA에서 인수한 아까 베이스가 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적 협상에서는 초상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럼 두 소속사 같이 하는 건가 따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손흥민의 글로벌한 문제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두 번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손흥민이 CAA 그리고 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향후 진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뭐 바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토트넘의 주요 인물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와 손흥민이 계약을 하면서 손흥민이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슈퍼 에이전트라 부르고 있는
이 맨데스, 울버햄튼의 아버지죠. 네, 맨데스가 또 이 무리뉴 감독의 그 소속사인 제스티피트의 바로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스티피트는 오래전부터 CAA 회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는 호날두, 무리뉴 등 포르투갈 국적의 뭐 유명한 그리고 뭐 유망한 선수들이 많이 또 속해 있습니다. 맨데스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CAA의 상업적 권리 행사를 위탁한 것은 네, 이렇게 CAA 회사와 맨데스가 수장으로 있는 제스티피트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CAA는 유럽 축구 사업 진출을 위해서 맨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 맨데스 휘하의 선수들, 그 다음에 초상권을 관리하는 에이전시인 또 다른 폴라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CAA와 10년 넘게 파트너십을 또 유지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베이스라는 에이전시는 토트넘 그리고 레비 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는 에이전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고 지금 CAA 스포츠 그룹에 속해 있지만 네. 애초에 이곳이 토트넘의 이전 감독이었던 더그 리버모어가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이 베이스라는 곳에는 토트넘에서 레비 회장과 각각 12년 그리고 7년 동안 스카우팅 부분에서 함께 일했던 웨인 로빈슨과 맷 워너가 또 이제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스는 토트넘이 이적 업무를 진행할 때 토트넘 측 대행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회사이기도 하고 올해 초 자신의 소속 선수가 아닌 에릭센이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때도 이 토트넘 측 에이전트로 이 베이스가 참여해서 이적을 성사시켰고 현재 토트넘 선수 중에는 손흥민 이외에 알리가 이 베이스의 회사에 작년부터 소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뛰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력 외에 선수로 있는 데니 로즈 역시 이 베이스라는 곳에 소속이며 전직 토트넘 출신 중에 이제 맨시티로 이적한 카일 워커, 그 다음에 팀을 이제는 이적한 요렌테가 있고요. 이전에 토트넘 선수였던 아론 레논과 뭐 그리고 프레즈 캠벨이나 또 오노마 등이 지금도 이 베이스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에 있었던 그리고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이 이 베이스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 재계약에 가까워진 손흥민의 모습을 우리는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손흥민이 두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위한 절차로도 보이고 토트넘 및 레비 회장과 가까운 이 베이스 회사에 재계약 협상권을 맡겼고 그 외 권리 대행은 무리뉴 감독과 같은 CAA 이 스포츠에 맡긴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이적을 원했다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토트넘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 겨울이든 다음 여름이든 이적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알 수가 있으며 토트넘은 지금 공개적으로 손흥민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나아가 이적을 꿈꿨다면 토트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에이전시가 아닌 선수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싸워줄 에이전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부분이고 다른 에이전시를 구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든 손흥민은 따로 선택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 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건 토트넘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수수료만 더 나가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이 새로운 에이전시, 자기의 계약 관련된 걸 대행으로 해줄 곳, 그 다음에 자기 글로벌한 이제 상업적 이익을 추가해줄 곳을 찾는 이유는 당연히 손흥민이 지금 재계약을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손흥민이 새로운 에이전시를 찾았겠습니까? 네. 수수료만 더 나가는 거 아니죠. 좀만 생각해보면. 한 익명의 영국인 에이전트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번 에이전트 고용이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계약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 에이전트에 따르면 베이스는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 이 레비 회장의 오른팔과 같은 업체이고, 레비 회장이 베이스에 주는 일감이 아주 많은데, 베이스는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최상의 계약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적 시장도 현재는 다 종료가 되었죠. 여름 이적 시장이 종료가 된 시점에서 새로운 에이전시를 고용했다라는 건 재계약을 위한 이유밖에 없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손흥민이 이 베이스와 계약을 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최상의 계약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역할을 베이스가 해주는 거죠. 손흥민이 손앤풋볼 리미티드라는 그 원래 소속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손흥민의 뭐 국내 광고 관련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토트넘 같은 큰 클럽을 상대로 계약을 할 때 뭐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던 전문적인 곳이 필요했던 거고, 전문적인 곳을 찾기 위해서 손흥민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 베이스 그리고 스포츠 관련 사업부인 C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뭐 수수료가 더 나가고 말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예상 주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재계약이 된다면 관건은 인상될 급료일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손흥민이 계약 협상을 위한 에이전트만 고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CAA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핵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주급 인상에는 토트넘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조정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예측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판매할 생각이나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현재 경기력도 너무나 뛰어나지만 손흥민을 보유함으로써 토트넘이 가질 수 있는 또 금액적인 재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케인보다 높은 급료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주급 20만 파운드 이상의 선수는 지금 딱 2명 있는데 케인과 베일이 있고 이 둘의 주급을 이상으로 줄 수는 없다라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지금 영국 현지 내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손흥민이 해리케인의 현재 급료보다 높은 조건의 계약을 맺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측은 급료를 높이는 쪽이 아니라 그런 뭐 토트넘이 케인을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 케인의 상대성을 생각하는 부분 손흥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급료를 더 높게 달라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CAA를 통해서 초상권과 그 다음에 개인 스폰서십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 급료라기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을 더 키워서 더 많은 금액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얻으려고 CAA 스포츠와는 이래서 파트너십을 이제 맺은 거죠. 실제로 토트넘의 내부 방침이나 양측 협상 진행 상황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언을 해주었던 익명의 에이전트도 안녕하세요. 그 싱가포르 달러 맞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저번에도 한번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냐 하니까 편하게 읽으라고 말씀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또 유튜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뭐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가 일부러 안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또 나오는 소리가 있고 안 나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 금액만 이게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무튼 예,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서 후원해 주신 거 좋은 말씀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토트넘 내부 방침이나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에이전트나 그 다음에 팬들의 바램 모두가 이제 손흥민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다. 또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오랫동안 이제 꾸려가면서 오랜 시간 유지해온 완고한 그리고 또 정해져 있는 금융 정책이 있고요. 이 현재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에서 손흥민도 CAA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런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발표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다음에 현재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론되는 금액이 20만 파운드에서 최대는 25만 파운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파운드는 3억이고요. 25만 파운드는 우리나라 금액으로 3억 7천만 원 선인데 이 언저리로 가지 이거보다 높게 받기는 어렵다. 토트넘도 그렇게 줄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5만 파운드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손흥민의 부가적인 자신의 이제 급료뿐만 아니라 이 자신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20만 파운드 내지 25만 파운드 선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두 금액 다 3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죠. 네. 원칙적으로 선수들의 급여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선수들의 모든 주급 액수도 추정치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선수들이 알려진 주급은 이제 실제 선수들이 받는 돈과는 큰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서 이제 해리케인이 그리고 은돈벨레만이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는다라고 같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케인의 경우는 추가 수당이나 개인 스폰서십이 붙어가지고 초상권 사용 권한까지 보장받은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케인이 은돈벨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현재 최상위 폼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뛰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될 것이냐 라는 이제 이야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손흥민 측이 더 좋은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형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발빠르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손흥민이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떠한 스탠스가 굳혀졌다면 그 안에서 선수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따내주는 것이 특급 에이전트들, 그냥 특급 에이전시가 해야 될 역할이며 손흥민을 새로운 클라이언트로 맞이한 업체들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기대해 봐야 한다라고 이 칼럼 자체가 그 서영옥님의 칼럼이었습니다. 거기서 발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뭐 다 이해하셨겠죠. 여러분들 워낙에 또 이제 두뇌전도 빠르시고 이해력이 빠르시니까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쉽게 말씀해드리면 손흥민이 좋은 계약을 이끌기 위해서 이 아주 큰 이제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금료 정책이나 아니면 손흥민 금료 정책 이외에 또 이제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손흥민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성기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고 전성기도 끝이 나요. 근데 그 전까지 최대한의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좋은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에 기반을 둔 에이전시와 그다음에 미국에 기반을 두긴 했지만 아주 글로벌한 이 또 스포츠 사업 분야를 늘리기 위한 이 CAA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제가 이 CAA 그룹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다가 우리나라 감독님,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 중에 또 이쪽에 먼저 계약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 근데 제가 영화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분을 얼굴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영화도 뭐 나오고 언급이 됐는데 본 영화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문화사업 쪽에도 엄청나게 지금 뭐 발이 뻗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스포츠 분야에 이제 조금씩 더 크게 분야를 확대하려고 이제 스포츠 분야에 이제 확대하려는 찰나에 손흥민과 또 파트너십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제 봐야죠. 근데 이제 발빠르게 손흥민 쪽이 움직인 거 그리고 토트넘 쪽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딴 데 갔으면 하는 분들의 말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손흥민의 더 큰 뭐 커리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이었으면 좋겠다. 굳이 뭐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더라도 손흥민이 부른 곳이 있다면 뭐 스페인을 가던 이탈리아를 가던 분데스리가를 가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승을 하면 좋죠. 커리어 중요하죠. 남는 건 커리어니까. 근데 이제 뭐 한 클럽의 레전드로 남는 것도 뭐 남을 수 있다면 그런 곳에 뭐 그렇게 남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근데 손흥민이 이제 뭐 우승에 욕심이 많거나 나는 뭐 꼭 뭐 이게 있어야 돼. 나는 뭐 내 축구 인생에서 이 리그 우승 트로피는 꼭 있어야겠어 해가지고 뭐 옮길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손흥민이 옮기는 결정을 해도 이해가 되고, 아니면 토트넘에 남아서 나는 여기서 그냥 또 그냥 행복 축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인생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가 필요해서 이적을 해도 이해가 되고,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 좋아서 이제 런던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고 편해서 나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잘해서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이해가 되고,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K리그 1년 정도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왜냐면 손흥민이 수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팀 오는 거 아니면은 난 됐어요. 네. 우리 팀 오는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팀 온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팀 오는 거 아니면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손흥민이 뭐 수원이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올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뭐. 네. 모르지 뭐. 또 말년에 또 와가지고 뭐 K리그에서도 한 번도 안 뛰어봤기 때문에 뭐 뛰어보고 싶다 해서 올 수도 있고, 오면 또 오는데 좋긴 한데 수원이 또 처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오면 오는 거고. 그래서 당장은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네. 먼 미래에 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되는 것들이고. 무튼간에 손흥민이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왜 가져왔냐면, 새로운 에이전시를 파트너십으로 맺은 거, 이런 거는 사실 큰 뉴스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고, 분석한 결과 이적 시장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 그것도 계약 관련된 그런 전문적 일을 하는 곳과 일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 토트넘과도 이 연관이 있는 곳과 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이 재계약이 다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된 거는 아직 계약기 남아있지만 그 계약 관련돼 있는 또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궁금해 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니까 또 가져와 봤습니다. 40까지 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질라타는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괴물 같은 사람이고, 손흥민이 괴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뛸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손흥민이 그때까지 뛰어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이 축구 은퇴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더 일찍 결혼해야지. 본인이 축구할 때는 축구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손흥민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 뭐 그만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 쏟아붓고,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은퇴하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30대 중반 이때 은퇴해서 뭐 자기 인생 꾸려가야지. 그렇게 말한 것도 욕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알아서 하겠지. 항상 말하지만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아직 또 젊다면 젊고, 이제 슬슬 이제 사회적인 경험도 생기고 축구 선수로서의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일 나이라고 하면 또 그런 나이인데, 아무튼 뭐 아직 출가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언제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뭐 굳이 부담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거 손흥민이 듣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게 뭐 한두 명이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도 들어가겠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뭐 부담 줄 마음은 없고, 여튼간에 뭐 손흥민이 그냥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잘 할 테고, 네,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상 없이 아무튼 네, 일단 이번 시즌 마치는 게 뭐 보는 팬들의 마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지 않을까, 이 기세로 그냥 쭉 가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럼은 그 서영욱님의 칼럼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 축구 뉴스는 간단하게 손흥민 소식만 가져왔습니다. 네, 다른 거는 전혀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몇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전해드릴 만한 중요한 이런 기사는 없어요. 뭐 리버풀의 선수 뭐 부상이 좀 뭐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오피셜로 이제 얼마나 부상 기간이 나올지 회복 기간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게 좀 자세히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고, 뭐 네, 오늘 뭐 이 손흥민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AA 그 스포츠 사업 분야에 속해 있는 이 이제 선수들이에요. 호날두, 무리뉴, 하메스, 그 다음에 디코스타, 데야, 알레, 아까 다 말씀드렸던 선수들이죠. 그리고 뭐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예, 사진이 있고요. 네. 사성 기사들이죠. 뭐 리버풀 팬들한테나 이제 좀 중요한 기사지, 뭐 일반적인 다른 팀 팬들에게는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사니까. 네. 그러면 네, 오늘 손흥민 소식은, 그리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